안녕하세요. 해전대학교 교육혁신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혁신처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신입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전대학교에는 기획조정처, 교육혁신처, 학생역량지원처 등 6개의 처와 부속기관,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혁신처의 주요 업무는 수업, 학적, 인사, 교과과정, 기타 업무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강좌의 개설, 수강 신청, 사회봉사, 휴강 및 보강, 조기 취업, 출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요. 학적에서는 학적, 진급, 졸업, 학력조회, 편입학, 교원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원 인사에서는 교원 임용 및 퇴직, 강의평가, 산업체 연수 등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요. 교육과정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 직업기초능력, 직무능력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증명서 및 민원서류 발급, 학사 공지, 학생 민원 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대학생을 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교육혁신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현장실습지원팀에서는 정규 학기 및 동계, 하계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견학 및 국내외 인턴십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입생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학번이라는 것을 부여받게 됩니다. 학번이란 해전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고유의 번호를 말합니다. 대학의 학사관리 정보와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는 필수 요소로 여러분들께서 해전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학사 정보는 학번을 기준으로 해서 정립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번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학번은 7자리 숫자로 입학연도, 학과 코드, 학생 번호로 구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번이 2099107로 부여된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번호의 뜻은 2021년도에 99번 간호학과에 입학한 107번 학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PC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해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학번은 각 학과에서 안내될 예정이지만 초기 비밀번호는 느낌표 플러스 8자리로 구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11월 7일 생인 학생이라면 느낌표 20001-1072 초기 비밀번호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번호는 여러분들께서 입학 후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C 수강 신청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해전대학교를 검색합니다. 해전대학교 인트로로 접속하시고요. 메인 화면에 보시면 정중앙에 재학생 수강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수강 신청 시스템이 접속이 되었는데요. 각 학생들에게 부여된 학번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느낌표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전대학교 수강신청 시스템에 로그인하셨습니다. 간호학과 김상희 학생의 정보인데요. 학번, 이름, 학년, 학과가 표기되어 있고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년 반 옆에 B라고 써 있는데요. 신입생이 40명 미만인 학과는 A반으로만 운영이 되고 그 이상인 학과는 A반 또는 A, B, C, D, E반으로 반을 나누어서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개설 과목 조회를 통해서 간호학과 김상희 학생의 수업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에 김상희 학생이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 조회가 되는데요. 김상희 학생은 B반이기 때문에
전공 과목은 건강사정 B반, 성장과 발달 B반, 비판과 창의적 사고 B반을 골라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수강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과 강좌, 간호학과 2학년 조회, 건강사정 B반 신청, 건강사정 과목을 수강 신청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누르면 위에 있던 강좌들이 수강 신청 리스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성장과 발달 B반 신청 확인, 비판과 창의적 사고 B반 신청 확인, 이러한 방식으로 B반에 해당되는 과목을 모두 수강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김상희 학생이 들어야 되는 간호학과 과목이 모두 수강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수강 신청이 맞게 되었는지 수강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시간표 보기를 누르시면 이번 학기에 시간표가 조회됩니다. 신입생 여러분께서는 각 학과에 개설된 전공 과목 외에도 교양 과목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수강 신청 메뉴에서 학과 강좌가 아닌 교양 조회 버튼을 눌러서 과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전공 과목은 각 반에 맞춰서 A, B, C 반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시지만 교양 과목은 반과 상관없이 학생 시간표에 맞춰서 자유롭게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강 신청입니다. 스마트폰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를 이용해서 스마트 수강 신청을 검색하시고 최신 버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계열의 운영체제는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스마트 수강 신청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보이실 건데요. 유니버시티에 해전대학교를 검색하시고 학번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 여러분들께서 이수해야 되는 교양 과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전대학교 교양교육과정은 대학 특색 과목, 학부교양, 기초교양, 소양교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수 구분이 필수인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에서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구조와 응급처치는 해전대학교 신입생은 모두 이수해야 되는 과목에 해당되고요. 학부교양에 해당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식생활과 문화, 융복합 기술과 미래 등 학부교양 교과목은 각 학부에 소속된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두 번째로 4대 핵심 역량 중 3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 제빵 학부에 신입생이 구조와 응급처치 그리고 식생활과 문화를 이수하게 된다면 실무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이수하게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연제별 이수 학점을 맞춰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년제 학사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8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3년제라면 12학점,
4년제라면 25학점 이상의 교양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교양 연제별 이수입니다. 기초교양은 2년제 4학점, 3년제 6학점, 4년제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제 학과를 이수하는 학생이 전체 8학점의 교양을 이수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초교양에서 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예로 4년제 간호학과에 25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기초교양에서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교육혁신처 및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량지원팀은 학생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크게 진로, 취업,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업무, 취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 그리고 여러분들을 좋은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해 취업처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량지원팀은 학생들의 진로 목표 설정, 진로 심화, 역량 강화, 실전 취업 지원의 목적으로 학년별 경력 개발 로드맵을 설정하여 1년에 25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특강 외에도 진로, 취업, 창업과 관련된 최신의 정보를 한자리에서 경험하고 산업체 담당자와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선배들을 초청하여 직무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해전자 페스티벌과 1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쌓은 학생들의 취창업 스킬을 강화하고 장려하기 위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모의면접 대회, 취업 역량 경진대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개개인별의 특성과 전공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대학은 매년 취업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부권 대학 중에서도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량지원팀은 협동관 1층 101호 학생역량지원처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담실은 협동관 2층 GS25 편의점을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작카페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담은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신청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홈페이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정보 시스템 상담 업무에서 전문 상담 신청을 클릭합니다. 상담 신청 일자와 신청 일시를 선택하고 상담 구분에 취업 상담, 전문가 상담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둘째,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상담실 전화번호는 041-630-5188번입니다. 이곳으로 전화하셔서 원하는 상담 일자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셋째, 취업상담실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전대학교 진로 취업상담 신청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며 학교에 자주 올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줌이나 이메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진로와 취업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카페는 꼭 상담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취창업과 관련한 정보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는데 장소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내에 VR 면접실도 구축되어 있어 사전 신청을 하면 모의 면접 연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강을 하면 진로, 취업,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텐데요. 정말 재미있고 새롭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역량지원팀과 함께 멋진 대학 생활을 시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전대학교 학생역량지원처 학생팀 민경아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내 장학금은 무엇인지,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내 장학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내 장학금이란 해전대학교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학교 발전에 공이 있는 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의 직계 자녀 혹은 타의 모범이 되어 소속 학과, 계열, 교수님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장학금을 의미합니다. 장학금 지급 처리 구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을 통해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한국장학재단 등에서의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장학금 수혜 시 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장학금 수혜 불가 및 환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자는 장학금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장학금 수혜 선정자가 휴학 시 특정 장학금을 제외하고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학금 수혜자가 자퇴 시 한국장학재단 반환 규정 및 대학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은 환수됩니다. 다음으로 신입생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장학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복지장학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복지장학금의 종류 중 첫 번째, 해전드림 장학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전드림 장학금은 가정사정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로 아래와 같은 각 호에 해당되며 국가장학금 1유형 대상자 중 증빙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향토인재 장학금, 면접 위주 전형 장학금, 고교 협력 장학금 등에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국가장학금과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해전드림 장학금에 신청할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국가장학금 1유형을 꼭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3월 16일 6시까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련 장학금입니다. 목련 장학금은 단위 가정에서 본교에 3인 이상 동시 재학 시 2명, 단위 가정에서 본교에 2인 동시에 재학 시 1명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목련 장학금은 등록금의 50%가 지원되며 입학금은 제외됩니다. 해전동문 장학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전동문 장학금은 본교 동문 본인 및 직계 존속, 비속인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며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전동문 장학금의 경우 부모님이 해전대학교 졸업생이실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봉사장학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봉사장학금은 워크스터디 장학금이 해당이 되는데 근면 성실하고 가정사정이 곤란한 자 중에서 지정된 부서에서 근무하는 학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근무 부서는 매 학기 초 총장님이 따로 정하여 학생들에게 배정하게 되며 지급액 또한 총장님이 별도로 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워크스터디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의 신청과 각 부서에서 워크스터디 학생을 필요로 할 시에 신청 기간을 통하여 학생들을 모집하여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전대학교 교내 장학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세한 소개와 장학금의 종류, 관련 문의는 학생역량지원처 학생팀으로 문의 전화를 주시거나
학교 홈페이지 장학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전대학교 영양사 이희수입니다. 먼저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대학 생활을 위한 학생 식당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식당 입구 앞 키오스크를 이용해 식권을 구입하시면 음식 주문이 들어갑니다. 음식이 조리되면 식당 내 모니터에 대기번호를 안내해드리고 음식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코너 바구니에 꼭 식권을 넣어주세요. 배식 시 2m 간격 유지, 자리 뛰어앉기 부탁드립니다. 메뉴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홍산 마늘 돈가스와 고구마 치즈 돈가스, 라면이 고정적으로 있고 일품 메뉴와 한식 메뉴는 항상 다른 음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뉴마다 배식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식당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행복한 대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전대학교 해전방송국장을 맡고 있는 조영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해전방송국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전방송국은 해전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방송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학방송국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대학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재학생들에게 영상 매체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해전방송국 또한 그런 역할을 중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5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해전방송국 역할이고, 두 번째는 해전방송국의 조직도, 세 번째는 해전방송국의 기능, 네 번째는 해전방송국원에 대한 지원 안내, 다섯 번째는 해전방송국원 특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전방송국의 역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방송국은 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소식을 영상 매체라든가 또는 음량 매체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해전방송국 또한 해전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전대학교의 소식을 영상 매체 또는 음성 매체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해전방송국의 조직도입니다. 해전방송국은 국장이 있는데, 국장은 교수님들이 국장을 맡게 되겠고요. 국장님을 도와서 해전방송국의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해주는 행정직원, 그리고 그 밑에는 방송실장, 방송부실장, 그 밖에 부서, 여기에는 학생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실장도 학생들이 맡고 있고, 방송부 부실장, 그 밖에 여러 부서에서 해전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들 총 1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신입생 여러분들이 방송국에 더 들어오시게 되면 그 인원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해전방송국에 대한 기능입니다. 해전방송국은 4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취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취재를 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본을 만들고 또 그 대본대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촬영은 녹화 영상본 촬영일 수 있고, 또 때로는 라이브 방송으로 운영되는 촬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편집 과정인데,
특히 녹화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녹화된 파일을 가지고 편집한 후에 최종 검토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인 영상을 송출하게 되는데,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교내에 위치하고 있는 영상 모니터 등을 통해서 소식을 전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달하게 되고, 세 번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대학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해전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또는 해전대학교와 연관되어져 있는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있다면 해전방송국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취재하고 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송출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전방송국의 국원에 대한 지원인데, 국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학생들 얘기를 합니다. 해전방송국에 소속되어져 있는 학생들을 국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국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3월달이 되면은 국원에 대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크게 두 부류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송국원 모집입니다. 방송국원은 방송에 관심이 있는 해전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나운서 모집입니다. 아나운서는 지원 대상은 해전대학교 재학생이면서 아나운서직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에 들어오면은 그 SNS 채널이라든가 교내 모니터를 통해서 얼굴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거나 동의를 하는 학생들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전 방송국원이 되면은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우시게 됩니다. 뭐 편집, 촬영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고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본인에게 맞는 편집이라든가 아나운서라든가 또 그 촬영이라든가 기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그 분야에 좀 집중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해전대학 방송국원에 대한 특전입니다. 특전이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해전 방송국원이 되시면은 작게는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작게는 100만 원에서 전액에 대한 장학금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방송국에 들어오시면은 편집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촬영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유튜버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다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전방송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신입생 여러분들에게는 3월달에 대해서 방송국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제 공지가 될 겁니다. 그 공지를 확인하시고 관심이 있다면 해전방송국에 지원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또 앞으로 해전방송국에서 전달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대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